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인물사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이제 인물사진을 잘 찍는 사진 기술에 관한 부분은 0.1g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물사진이라는 게 기술로만 이걸 찍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는 기술만큼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보통 풍경사진과 인물사진을 따로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사실 따지고 보면 거의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좀 차이는 있겠지만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경사진을 찍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화려한 야경이 잘 부각되는 장소에 가서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일출일몰을 찍는다라고 했을 때도 일출일몰 명소에서 우리는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풍경 사진에서 제일 먼저 우선시되어야 되는 부분은 일단 그 풍경 자체가 멋있고 화려하고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와 딱 맞아 떨어져야지 여러분이 원하는 풍경 사진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인물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촬영하고자 하는 컨셉에 제일 잘 어울리는 사람을 1차적으로 섭외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안 되게 되면은 어떤 좋은 사진 기술을 가지고 있든 간에 원하고자 하는 컨셉을 100% 구현하기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의 지인분들을 모시고 사진을 찍는 경우에는 컨셉이라는 개념 자체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라든지 외모, 그리고 몸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없다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빼놓고 나서 인물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강의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물 사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인물이다. 그리고 찍히는 사람의 촬영 의지도 되게 중요하죠. 전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사진작가가 오더라도 찍히는 사람 자체가 난 사진 찍기 싫다라고 해버리고, 그리고 협조도 안 하고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보통 이제 인물 사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보통 지인분들과 같이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인분들이 사진을 찍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억지로 이것을 모시고 가서 사진을 찍게 되면 결과물이 나오기 힘들어집니다. 사진에 대한 연습도 상당히 안 되게 되기 때문에 사진을 찍히는 대상이죠. 잘 선정을 잘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좀 천천히 찍는 것이 좀 좋습니다. 사진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시간에 조금 얽매이는 경우가 있어요. 인물사진 찍을 때 피팅이든 뭐 웨딩이든 돌스냅이든 데이트 스냅이든 간에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결과물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내가 어떤 특별한 시도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좀 천천히 찍을 수도 없어요. 정말 빠르게 찍어야 되는, 그렇다 보니까 좀 연습이 많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취미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실 필요는 거의 없잖아요. 좀 천천히 좀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많이 찍는다고 해서 결과물이 막 나오는 것도 아니고, 빨리 찍는다고 해서 결과물이 이만큼 올라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천천히 찍으면서 세밀하게 하나하나 보면서 찍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물 사진은 맑은 날보다는 흐린 날이 잘 나오는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찍기가 쉬워요. 예전에 제가 이제 잘못 생각했던 부분이 흐린 날은 사진이 잘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니고 날씨마다 이게 컨셉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얼굴에 이제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빛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밝은 영역과 어두운 부분에 대한 대비 차이도 별로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이거는 태양에서 내려온 빛 자체가 구름에 확산이 돼가지고 지면으로 부드럽게 확산돼서 펴지는 효과 때문에 그림자가 없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맑은 날 같은 경우는 이런 효과를 좀 얻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맑은 날 촬영하실 때는 인물을 그늘 안으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물 사진을 잘 찍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빠지지 않는 게 황금 비율 구도로 사진을 찍어라, 이런 거죠. 3분의 1 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뭐 지하철이나 버스, 광고판, 뭐 사이트에서 보는 광고 이런 데 보면은 거의 가운데 위치를 하고 있어요. 황금 비율로 찍은 사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가운데 위치하는 이유가, 그래야지 인물이라든지 피사체라든지 이 주제가 돋보이는 사진을 찍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가운데로 배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황금 비율 구도가 이제 인물 사진 처음에 이제 강의할 때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요. 보통 인물 사진을 처음 찍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3분의 1 구도에 대한 이해가 아예 없어요. 생각 자체를 못 하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랬고, 항상 중앙에만 두고 찍다가 이렇게 황금 비율 구도로 찍어보니까 좀 느낌 자체가 좀 색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황금 비율 구도도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초보자분들께서 잘못 생각해서 황금 비율 구도로만 인물 사진을 찍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인물 사진 찍을 때 황금 비율로 찍는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황금 비율을 이야기할 때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배경과 같이 어우러지는 촬영을 할 때는 확실히 황금 비율 구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사선 구도로 움직임을 표현하는 사진 같은 경우에도 황금 비율로 쓰시게 되면은 그 움직임 자체에 조금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연출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무 때나 3분의 1 구도를 쓰지 마시고, 배경까지 어느 정도 좀 중점을 둘 거냐, 아니면 인물의 포커스를 최대한 줄 거냐에 따라서 황금 비율을 쓸 것인지, 아니면은 중앙 구도를 쓸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물 사진 찍을 때 소통이 좀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친한 모델이 몇 분 있어요. 근데 그 모델분들과 사진을 찍다 보면은 저는 소통을 안 해요. 서로 이제 아는 거죠. 굳이 뭐 대화를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뭐 할 얘기도 없어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데 이제 처음 보는 모델이나 일반인들 같은 경우 좀 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좀 친해지
친해지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캐치를 해가지고 좀 맞춰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에는 일상적인 대화부터 칭찬, 리액션, 그리고 피드백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된 게 소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말을 못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인물사진 찍을 때 내성적이면 인물사진 찍기가 힘듭니다. 이제 외향적인 성격으로 바꿔줘야 돼요. 제가 이제 그런 경우인데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인물사진에 대해서 인자도 모를 시절에 그때 스트릿 포토를 한번 찍어 보겠다고 모델을 섭외해서 거리로 나가 사진을 찍었는데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것 때문에 얼어가지고 사진 자체를 거의 찍지 못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안 게 인물 사진을 찍을 때는 성격이 외향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강제로 성격을 좀 바꾼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내성적이면 아무래도 인물 사진 찍는데 조금 제약이 있을 수는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런 경우는 있더라고요. 이제 제 주변 사람도 이런 경우인데 성격은 되게 내성적이거든요. 실제로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데 사진 찍을 때만큼은 외향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성격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촬영자도 사진을 찍히는 것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웃는 모습을 연출하지 못하는데 모델에게 웃는 것을 요구를 한다? 물론 이제 그 모델 자체가 전문 모델이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은 거의 촬영 경험이 없는 일반인 모델이라 아니면 지인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들어갔을 때 쉽게 웃을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저 같은 경우는 가끔 이제 프로필 촬영이라든지 취업사진 촬영이 이렇게 찍으면은 그분들 같은 경우 일반인이고 그리고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시간이 없고 그분들도 시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시간에 좀 결과물을 좀 뽑아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웃는 장면을 연출을 할 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럴 때 제가 먼저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한번 웃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흉내 내려고 좀 부드러운 웃음을 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좀 딱딱하다 싶으시면 이제 입에 볼에다가 바람을 한번 넣어가지고 얼굴의 근육을 좀 풀어주는 그런 것을 좀 요구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제가 웃으면서 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웃어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때는 웬만하면 자연스러운 웃음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개선된 부분이 있으면 그냥 무한정으로 제가 칭찬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야지 단기간에 결과물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촬영자와 그 찍히는 대상의 인물 같은 경우가 한 공간에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분위기라는 건데, 그래서 인물 사진 정말 잘 찍는 그 현업에 계시는 분들 보면은 분위기를 가지고 노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인물 사진 찍을 때 음악을 이렇게 같이 좀 틀어놓으면 좋아요. 그 현장의 분위기 자체가 음악에 스며든다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음악을 틀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의 이제 감수성이 조금 많이 올라오게 되고 그러면서 좀 연출력이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사진을 정말 많이 봐야 됩니다. 찍는 것만큼 중요한 게 보는 거거든요. 요즘에 인스타그램이 대세잖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상황에 따라서 스크린샷을 찍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번 똑같이 따라 해보기도 하면서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신다면 분명히 실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많이 봐야 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유행을 좀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사진을 배울 때는 이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 안 되고 이런 밝기는 이거에 맞춰야 되고 궤조도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고 어디 하나 어긋난 데가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사진을 찍어야 된다 이렇게 배웠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 찍는 사진 보면은 그런 거 없거든요. 진짜 전부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표현하고, 그리고 물론 이제 그게 나중에도 유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것을 보면서 내가 예전에 사진을 배웠을 때 그것에 갇혀있지 않게 되는 거죠. 요즘 10대, 20대들이 좋아하는 사진을 보면서 저렇게 요즘 세대들은 좋아하고 그리고 유행이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내가 감각적인 부분에서 뒤처지지 않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눈썰미도 좋아야 돼요. 이제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막 사진을 찍지 않아요. 그때 찍을 때는 그 모델이 카메라를 의식하기 때문에 조금 표정이라든지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모델의 숙련도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그렇게 촬영하고 나서 내가 찍은 사진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확인할 때 이렇게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시선의 한 절반 정도는 그 인물에게 가 있어요. 얘만 집중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같이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보면서 인물이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을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에서 자연스러운 장면이 눈에 딱 들어오면은 방금 이 장면을 제가 이제 시연을 하는 거예요. 시연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요거 한 번만 더 해달라. 그래서 사진을 딱 찍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찍은 사진을 모델에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 찍고 잘 찍은 사진을 모델에게 딱 보여주면서 모델에게 용기를
줘야 되겠다. 그런 것보다는 예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경우는 잘 없고요. 실제로 이제 해보면 그래요. 딱 보여주면은 모델이 경력이 한 2년 이상, 한 3년 이상 이 정도 되는 모델은 딱 알아요, 진짜. 이 사람이 사진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찍는다는 거 딱 알거든요. 내가 실제로 못 찍는 사진을 보여주더라도 그분들 같은 경우는 잘 찍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모델에게 용기를 주거나 뭐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소통을 이런 부분들은 좀 적어요, 효과가. 그런데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그 모델에게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인물 사진을 거의 찍어보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 더더욱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모델의 경력이 많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서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자문을 구할 수도 있거든요. 모델분들도 사실 그렇거든요. 포토그래퍼에게 잘못하면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꺼려하고 좀 조심스러워하는 편인데, 포토그래퍼가 먼저 이렇게 마음을 딱 열어놓고 솔직히 사진 찍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좀 보시면서 여기서 좀 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방법 없냐, 이런 식으로 좀 자문을 구하게 되면 모델이 딱 보고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맞춰가면서 호흡을 맞춘다 그러죠. 그러면서 사진을 찍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제 포토그래퍼가 나는 난데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게 되면은 이게 사진을 좀 찍은 사람이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사진을 이제 거의 찍지 않은 초보 단계에서 그래버리게 되면은 오히려 좀 사진 실력을 올리는 그런 속도 자체가 느릴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고 서로 피드백을 통해서 소통을 해라,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배경 흐림 같은 경우는 쓸 때와 안 쓸 때를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풍경까지 좀 선명하게 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배경을 완전히 날려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보통 배경을 완전 날리기만 하죠. 그리고 이제 고속 연사 모드로 사진을 찍으시면 되는데요. 예전에 제가 이제 인물사진 강의 영상을 이렇게 올렸는데 어떤 분께서 이렇게 댓글을 달았거든요. 연사로 찍는 게 무슨 프로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 나는 기본적으로 인물사진 1도 안 찍어봤다는 것을 딱 시인하는 거거든요. 이게 TV 속에서 나오는 광고 조명을 써서 광고 촬영하는 경우는 이제 재충전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조명을 탁 터뜨리고 보통 1초 정도 있다가 다시 조명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속 촬영 모드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쓰고 싶어도. 필드에서 사진을 찍을 때는 그게 아니죠. 연속 촬영 모드를 쫙 찍어버리고 그 중에서 제일 베스트 사진을 딱 건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외에서 자연광에서 찍을 때는 연속 촬영 모드로 찍으시고, 그리고 빛이 없는 조명을 가지고 찍을 때는 단일 촬영, 싱글샷이죠. 그렇게 촬영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 저한테 사진을 배우는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친구가 사진을 찍으면 싱글샷은 구도와 구성, 프레임 이런 거 상당히 잘 맞춰서 사진을 정말 잘 찍거든요. 제가 봐도 고속 연속 촬영 모드만 딱 들어가게 되면은 구도가 무너지고 발목이 잘리고 기울어지거나 뭐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나긴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얘가 고속 연속 촬영 모드에 집중을 해서 구도 구성 프레임에 대한 이런 집중도가 좀 떨어져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고속 연속 촬영 모드를 쓰는 거랑 싱글샷을 쓰는 거랑 차이가 없어지게 되죠. 어차피 고속 연속 촬영으로 하면 구도가 무너지고 구성이 다 무너져 버리는데, 이게 사실 처음 찍을 때부터 딱 잡히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신경 써서 집중을 하고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속 연속 촬영 모드로 사진을 찍을 때는 정말 프레임, 구도, 구성이 무너지지 않게 이것에 대한 집중도만 가지고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집중도가 흐트러지게 되면은 바로 사진이 기울어지고 프레임이 이상하게 잡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카메라의 성능이 중요한 건 맞지만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는 하진 않아요. 제 기준을 말씀드리면 현재 제가 사용하는 카메라가 알파7 R4, R3, M3, 알파7C를 사용하고 있는데, 알파7C는 현재 영상을 이렇게 찍거나 여행 가거나 할 때 취미로 사용하는 카메라고, 직업으로 사용할 때는 R4, R3, M3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R4 같은 경우는 필드에서 쓰기는 좀 부담스러워요. 용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스튜디오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고, 필드에서는 R3랑 M3를 사용하고 있는데, 솔직히 R3도 용량이 좀 크잖아요. 그래서 요즘 생각하는 거는 지금 알파7 M3 가격이 좀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하나 더 구입할 생각이에요. 구입할 생각이 아니라 구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M3 두 대로 필드에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스튜디오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좀 이렇게 구성을 할 생각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M3 정도만 돼도 이게 차고 넘치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제가 사용하는데 부족함이 1도 없어요. 네, 그래서 딱히 불만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M3를 계속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만족했기 때문에 또 구입을 하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이제 기변을 하는 거는 이제 개인의 선택이고, 여유가 있으면 기변을 해도 상관없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권장하고 싶은 게는 투자에 대한 방향이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나 이런 데 투자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사진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인물사진 같은 경우는 인물사진에 투자를 하는 거죠. 스튜디오를 대관하거나 모델을 섭외를 하거나, 그리고 세미나에 가서 이제 사진 교육을 받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서 사진에 대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이제 집중도를 갖는 방향 자체가 다른 거예요.
내가 이제 장비에 대한 집중을 이렇게 계속 하고 있게 되면 이게 기변 욕심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장비가 아니라 사진에 대한 집중도를 가지고 내가 항상 생각을 하고, 아, 이 사진을 이렇게 찍어야 되고, 다음에는 이런 컨셉으로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 이 내가 평소에 사진을 찍지 않을 때도 계속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진에 대한 집중도를 가지고 있게 되면은 장비 기변에 대한 그런 것이 원래 올 수가 없어요. 사실 오늘은 이제 뭐 기술적인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진이라는 게 기술적인 부분으로만 다 찍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물 사진 찍을 때 이제 몰랐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을 잘 캐치를 하셔가지고 여러분 실제 촬영할 때 접목을 잘 하신다면은 좀 더 나은 결과물이 나오고 여러분 사진 실력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